해방 후 암살당한 정치인, 친일파로 해방 후 우파 이론가로 활동했던 장덕수. 장덕수는 1894년 황해남도 재령 남일면 간교리 나무리벌에서 농업인 장붕도와 어머니 김현묘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집안은 고려 때 공신이었으나 이성계의 조선 개국에 반대해 충남 홍성군에 응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명의 선비로 장초시라 불렸으며 아버지 장붕도는 구대 독자로 과거에 합격하거나 관직에 앉지 못해 평생 가난한 농부로 살았으며 형 장덕주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언론인이었습니다. 장덕주는 재령 보강학교에서 교사를 하다 계몽운동에 투신했고 1920년 동아일보의 특파원으로 만주에 간도, 훈춘 등에 파견되어 취재하던 중 일본군에게 사살되었습니다. 또한 동생 장덕진은 상하이로 건너가 상해 임시정부의 행동대원을 했으나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인 카지노를 털다 사살되었습니다. 장덕수는 가난한 빈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끼니를 연명하는 처지라 정규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10세 때 부친을 여의고 형 장덕준이 교사로 있던 진남포의 한 학교에서 김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구에게서 학문을 배웠고 진남포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황해도 해주 연희보통학교에 진학했으며 졸업 후 진남포 이사청 급사로 취직했으나 상관과 의사 충돌로 얼마 뒤 관료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노동과 막일에 종사하며 문관 시험을 준비해 1911년 조선 총독부 판인문관 시험에 합격해 판인관에 임용되었으나 1912년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거쳐 일본 대학에 유학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노동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조달했으며 1913년 와세다 대학 고등예과를 수료하고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에 입학했는데 유학 중 신익희, 김성수, 송진우를 만나 죽을 때까지 절친으로 지냈습니다. 신익희와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를 같이 다니며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활동에 주력했는데 제1본동경 조선유학생 학우회에 가입해 기관지 학지광 편집부 부장과 평의원 등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웅변에 뛰어나 일본 전국 대학생 웅변대회에 참가해 1등을 하기도 했으며 1916년 봄 한인 유학생 및 중국 학생들과 비밀지하정당인 신화동맹당을 조직해 활동했고 1916년 일본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했습니다. 1917년 조선 총독부 관리가 되라는 와세다 대학 교수의 권유와 추천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조선 총독부로부터 요시차림물로 지명되어 형사들의 감시를 받자 상하이 망명을 결심하고 배편으로 출국했습니다. 상하이로 건너간 그는 여운형 등을 만나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했으며 이후 신화동제사의 사원으로 가입했는데 1918년 여운형 신채호 조동호 김규식 신성모 신규식 등과 신한청년당을 조직했습니다. 1919년 2월 비밀리에 귀국했으나 직후 조선 총독부 경찰에 체포되어 전라남도 하이도에 거주 제한을 당했으며 3.1 운동 후 잡혀가 온갖 고문에도 불지 않았고 일본인 법관에게 무죄임을 일본어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이도에 있을 때 지역의 명사들과 교류했는데 그 중에는 김대중의 아버지 김은식도 있었으며 1919년 11월 일본의 초청을 받은 여운형이 장덕수를 석방하지 않으면 안 간다고 해서 하이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탈출 이후 상하이로 갔다 여운형을 수행해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에서는 도쿄의 제국 호텔에 투숙하며 여운형의 통역으로 보조했고 1919년 11월 비밀리에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상하이로 돌아가기 전에 서울에 잠시 머물렀을 때 신익희에게 연락을 취해 여러 번 비밀리에 만나 3.1 운동의 방략을 상의했으며 1920년 4월 1일 김성수, 송진우 등과 동아일보 창간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동아일보의 제1대 주필에 취임했으며 1921년 5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고려공산당 창립대회에서 중앙위원 및 내지간부로 선정되었으나 사기 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다른 공산주의 그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과 도미 유학 1921년 5월에 상하이에서 고려공산당 대회를 열고 국내 대표를 초청했는데 참석한 이봉수를 통해 국내에 자금을 보냈지만 자금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가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김사국은 자금이 장덕수와 최팔룡 및 오상근 등 이른바 문화운동자들에게 전달된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공산주의 선전비의 낭비 사건으로 김사국과 김하는 장덕수 등이 착복해 개인적으로 남용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장덕수는 1922년 4월 서울청년회와 조선청년연합회에서 제명되었는데 김사국은 곧 사망했지만 장덕수에 대한 공금 착복 의혹과 비난은 계속되다 김사국이 죽은 지 37년 뒤에야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뒷날 조선공산당 책임비서가 된 김철수가 또는 장덕수가 아니라
최파룡에게 전달됐다고 장덕수의 결백을 증언했지만 이 사건으로 장덕수는 명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1923년 4월에 돔이 유학길에 올라 미국으로 출국 직전 도쿄를 경유했다. 박열 등 무정부주의자들에게 붙잡혀 구타를 당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사회주의자 및 사회주의 단체와 선을 긋게 됩니다. 1923년 4월 동아일보사 부사장 겸 주필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이후 13년간 미국에서 체류했는데 1923년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 신문학과에 입학해 1924년 신문학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뒤 뉴욕으로 건너가 1924년 10월부터 1936년까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수학했는데 동아일보사에서 보내주는 특별 월급 외에도 사탕수수 농장 노동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유학 직후 그는 허정, 이기붕 등과 한국인 유학생 친목단체의 조직에 참여하는데 허정, 이기붕, 조병옥 등을 만나 사귀었고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 서재필 등과도 만났습니다. 32세의 장덕수가 미국 유랑 시절 당시 25세이며 훗날 초대 이화여대 총장이 된 김환란에게 구원했으나 거절을 당했다고 하며 1928년 2월 허정, 이기붕 등과 3일 신보사 발기인으로 창간했고 주필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1929년 6월부터 그는 영국 런던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수학하며 1932년까지 영국 런던에 체류했는데 런던에서 윤보선, 윤치왕 등을 다시 만나며 1930년 세계 1주차 런던을 방문한 김성수와 재회했습니다. 1932년 영국 런던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오리건 주립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에서 컬럼비아 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36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손기정이 우승을 하자 동아일보의 기자 이길용이 손기정의 운동복에 달린 일장기를 삭제한 채 보도한 사건으로 동아일보가 무기정 간처분을 당하자 부사장 장덕수도 귀국해 사퇴했습니다. 1936년 12월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의 교수로 재직했고 박은혜와 교제하다가 청혼해 1937년 10월 그녀와 재혼했는데 1938년 2월 서대문 경찰서는 흥업구락부 관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흥업구락부는 1925년 3월 23일 서울에서 조직된 기독교 및 기호파 계열의 항일 비밀 결사로 이승만이 이끄는 대한인동지회에 국내 지부 역할을 했는데 종교인 변호사 교육자 의사 실업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1938년 3월 10일 흥업구락부 관련자 구자옥 외 52명이 경성서대문 경찰서에 체포되었는데 장덕수는 흥업구락부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장덕수는 독립운동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보성전문학교에 제출하고 사직했는데 이를 계기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변절해 적극적으로 민족을 배반했습니다. 1937년 9월 조선총독부 항무국 주최 제2차 시국순회 강연회 활동을 시작으로 평안남도 지역 연사로 순회 강연을 펼쳤고 일제 전시체제 하에서 관변 통제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참사 등을 맡았습니다. 1940년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복귀했으며 시국대응전선 사상보국연맹 내지순례단의 일원으로 일본 각지의 성지순례 및 총후 각오를 다지는 참선 등을 하고 귀국했고 동아일보 감사역에 취임했습니다. 이후 그는 보성전문학교의 철학, 사회과학 교수로 활동했는데 형 장덕준과 동생 장덕진이 독립운동을 하다 희생되어 요시자리물로 간주되어 총독부 경무국은 그의 행적을 일일이 감시했습니다. 1942년부터 장덕수는 소극적으로 협력하는 척하면서 칼럼기고 압력을 기피하는 등의 수동적인 저항을 했고 1945년 초 조선 총독부에서 요시찰로 분류된 인사 살해 계획을 세우자 비밀리에 지하로 은신했습니다. 광보 기후 정치와 언론 활동과 피살 1945년 8월 여운형, 안재홍 등이 사람을 보내 건국준비위원회 참여를 요청했으나 거절했고 허정과 장덕수는 논의 끝에 정당 창당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 판단해 한국민주당 창당에 기여를 했습니다. 한민당 창당 발기문 성명서의 초안을 장덕수가 작성했는데 그는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국을 맹렬히 비난했으며 교육, 언론 활동도 준비해 동아일보의 복간을 주관했습니다. 1945년 12월 30일 송진우 피살 사건이 발생하자 미군정은 암살의 배후로 김구를 의심해 김구를 미군정청으로 소환해 경고했고 한민당도 김구를 배후로 의심해 임시정부 측과 민주당 측은 갈등 관계에 놓입니다. 1946년 1월 미소공의가 예정되자 반대하는 김성수와 달리 그는 찬성 입장을 보였는데
이승만과 김구를 찾아가 미소공의에 참가해줄 것을 설득했지만 거절당하면서 이승만과 김구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1947년 8월 12일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어 한국의 독립적 민주적 통합정부를 수립한다는 목적이 무산되자 김성수와 미국 특사 웨드마이어를 찾아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의 불가피함을 주장했습니다. 장덕수는 1947년 10월 14일 한국민주당 정치부장에 연임되었지만 12월 2일 저녁 6시 50분경 자택인 청설장을 방문한 박광옥, 베이범의 총격을 받고 병원으로 입송되었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미군정 경찰은 박광옥, 베이범을 체포했으며 국민회에는 장덕수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애국자들이 검거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는데 수도청장 장택상은 장덕수 살해 혐의로 한독당 중앙위원 김석황을 체포했습니다. 박광옥은 종로경찰서의 경사로 근무하는 경찰관이며 베이범은 초등학교 교사였고 김석황은 한독당 중앙위원으로 대한보국개혁단 단장이자 임시정부에 관여한 인물인데 이들은 모두 한국독립당 소속이었습니다. 1948년 2월 26일 군정장관 윌리엄 디는 김석황, 조상항 등이 장덕수 피살 사건의 범인이라고 발표했는데 3월 2일 1회 공개재판에서 미군 검찰은 권총 사진 등과 함께 김구가 관련되었다는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구가 장덕수 암살 사건의 배후 혐의로 미군정의 재판을 받자 건국 실천원양성소 소원 50여 명은 혈서를 써서 군정청에 항의했지만 미국 군율재판위원회는 소환장을 김구에게 발부했습니다. 장덕수가 암살당하자 허정은 한독당을 유력 용의자로 보아 조소왕을 찾아가 왜 설산을 죽였냐며 따졌는데 차마 김구 주석에게는 따지지 못하고 소년 시절부터 친했던 조소왕을 찾아가 따진 것입니다. 결국 장덕수 암살 사건의 배후로 임정과 한독당, 민주위원회 모두 간부로 몸담던 김석황, 조상항이 체포되면서 김구까지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이후 허정은 김구나 임시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습니다. 장덕수의 아내이며 이화여전 영문과 교수이자 경기여고 교장이던 박은혜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아들 장사원을 미국으로 피신시켰는데 장사원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며 그 뒤 설산 장덕수 박사 기념사업회가 발족되었습니다. 한편 1948년 한국독립당원 김승학이 작성한 친일파 명단을 시작으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등에 수록되었습니다. 반면 2008년 8월 학술지 한국사 시민강좌 하반기호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특집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을 선발, 건국의 기초를 다진 32명을 선정할 때 정치 부문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장덕수에 대한 평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내각 수반을 지낸 허정은 그를 겸손한 성품의 이상주의자로 평했으며 이상우는 그를 용기와 담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는데 허정은 그가 살아있다면 대한민국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라 했습니다. 조병옥은 그의 암살을 두고 유능한 정치가 한 사람이 또 세상에서 사라졌다면서 미군정의 경무부장으로 있으면서 대소사에 관해 장덕수 형과 상의하고 퇴계책을 강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반면 부정적 평가로는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공개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 애정자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다는 점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장덕수의 친일반민족 행위를 용서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한국독립당원 김승학이 작성한 내용에 따르면 친미, 배일 사상의 소지자이었으나 위협을 느끼고 직업 유지를 위해 협력한 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독당과 한민당의 통합 반대, 미소공의 참가 주장 등으로 1947년 12월 그가 암살당한 뒤 일각에서는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용의자들은 장덕수를 공산당원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를 암살한 용의자들은 재판에서 장덕수가 정권을 잡기 위해 신탁을 시인하는 미소공의에 참가했으며 해방 전 장덕수는 민족주의자들로 조직된 공산당의 일원가였다는 것입니다. 암살 이유가 공산주의자라는 것과 친위 의혹이라고 했지만 검증된 것은 없는데 1982년 MBC 제1공화국에서는 한인수가 KBS 새벽과 여명의 그날에서는 김성원이 영화 박열에서는 문정수가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1공화국은 해방 후 암살당한 정치인으로 친일파로 해방 후 우파 이론가로 활동했던 장덕수였습니다.